한 동료 직원의 진술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었어요. 억울해요.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은 피해자 개인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직장 질서를 크게 위협하기에 절대 근절되고 감독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당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실제 피해가 존재했다면 응당한 징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예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예고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어느 한 개인의 진술만으로 그러한 행위가 존재했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징계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사용자는 가해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와의 관계, 성희롱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이례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해당 사안에 상당한 징계 양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동료 직원의 진술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존재했다고 판단하여 징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 팀원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을 들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와 적대적 관계인 동료 근로자 한 명뿐인 점, 동료 근로자가 이러한 언행을 해당 당사자에게 전달했다는 시기가 해당 발언이 있던 시기보다 앞서는 등 진술에 모순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단정할 수 없어 징계는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사용자는 이 사건 판정단은 동료 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팀원의 외모를 평가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진술에 따라 그에 알맞는 징계 처분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가 소속 팀원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을 듣고 이를 해당 팀원에게 전해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근로자와 적대적인 관계이던 동료 근로자 한 명뿐인 점. 두 번째, 동료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발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기는 하나 이를 해당 팀원에게 전달하였다는 시기는 발언이 있었다는 날짜보다 앞서는 등 진술에 모순점이 있음. 세 번째, 동료 근로자가 해당 팀원에게 근로자의 발언을 전달한 장소에 관해 전달자와 피전달자의 진술이 서로 다름. 네 번째, 근로자의 발언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소속 팀원이 사용자에게 제출한 근로자의 평소 행실에 관한 투서에도 문제의 발언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판정단은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 팀원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노무법인 로엔이 함께하겠습니다. 해당 분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 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개별 사안으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노무법인 로엔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